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3월 8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내용은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오늘의 핵심은 요거로 알려드릴게요. 특례보금자리론 이전과 이후 아파트 매물 개수가 38,000에서 43,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급매가 조짐되고 매물이 정리되고 있는 모습인가요? 택시 떠났나요? 택시 떠났나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탈 수 있는 택시가 떠나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버스, 다시 기회가 오는 건가요? 자, 요거 늘상 지금 우리 주변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규제 해제로 뚫고 나가기 쉽지는 않아 보인다. 박승하는 총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수출, 투자, 소비 모두 감소. 반도체 위험하다. 1.6% 성장마저도 확실하기 힘들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중이다. 저성장 10년, 20년 장기화 될지 모른다. 일본식 장기 하락 요거 말씀하는 부분이죠. L자형 하락. 저는 요거 51% 배팅한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급반등한다. 요거 49%. 제 마음은 여기에 더 가깝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냐?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이게 이성적으로 계속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처럼 이게 뭐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중국의 역할이 변화되었다. 한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이 지난 30년간 누렸던 이 특수한 이 이점 이것이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나중에 금리 다음에는 인구가 문제될 거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박승천 하는 총재의 진단은 이러합니다. 너무 비싸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짜장면 값도 오르고. 자, 그래 몇 배 올랐나 따져보니까 지난 수십 년간 30배가 올랐대요. 그동안 집값을 몇 배 올렸나 따져보니까 3,000배가 올랐다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주 단순한 요거만 비교해놓고 봐도 너무 비싸다. 야, 그러면은 뭐 비쌀 만하게 비싸겠지 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일본이 정점을 찍었을 때 GDP 대비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5.4배였대요. 일본은 우리하고 레벨로가 달랐어요. 세계 시장 선점하고 있을 때 지금 막 구글, 아마존 이런 게 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본이 다 그 탑 클래스에 있었어요. 세계 시장 점유 한번 했다 하면 막 80%, 막 이 장난 아니었거든. 우리 휴대폰 시장 엄청나게 세계 시장 점유하고 있을 때 잘 나갔을 때 뭐 이 정도 됐었나요? 50% 된 적이 있었나요? 이게 다라는 거죠. 이 좀 레벨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높다. 박승하는 총재는 이야기합니다. 하락은 아직 중간도 못 왔다. 지금 이런 분위기죠. 이렇게 가다가 일부 살짝 반등해서 올라가는 느낌.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물결 이것을 되돌리지 못했어요. 되돌리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오면 재폭등하겠지. 하지만 바닥을 기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장기 안정세, 결국 일본을 답습한다. 제가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책 여러 번 언급드렸어요. 영상도 몇 번이나 다뤄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뤄드릴 거예요. 왜? 너무나 닮아가니까. 분양권 매도 물량 등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요거죠. 요거의 포인트입니다. 1월 30일자 기준으로 37,900건에서 지금 43,000건이에요. 매물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금매 다 정리됐다 그랬는데. 로얄 다 나갔다 그랬는데. 그럼 뭐가 자꾸 나온단 말입니까? 이제 못난이들이 나온단 말입니까? 자, 전세 물량은 지금 16,900건, 거의 17,000 정도 수준. 연초 대비는 한 10% 정도 물량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다라는 거. 그러면 이 전세 시장 좀 임대인들이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던 시절에는 전세 매물이 한 3,500개 정도, 한 4,000개 정도 있던 시절에는 임대인들이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녔어요. 지금은 너무 많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한 2% 정도 감소한 모습. 이것도 앞으로 이제 다시 특례보금자리론 끝나고 혹시 금리가 또 이거 간밤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미국이 지금 4.75%인 금리 다음 달에 이번 달이네요. 3월 달에 빅스텝을 혹시라도 밟아버리게 된다면 금리가 5.25. 우리는 금리가 얼마인가요? 3.5, 1.75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럼 한은은 4월 달에 다급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고, 다시 월세 우위의 시장, 그럼 전세 매물은 다시 늘어나겠죠.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 임대 물량 28,000건 수준, 연초 대비 한 6% 정도 줄어들었고요. 거래량 118건, 여전히 거래량 많은 상태. 2월에 거래량 맥시멈 2,000까지 바라봤는다고 해도 벌써 1,700건입니다. 여기 지금 1월달 방송 대비 2배, 저 정도 충분히 2,000건도 넘어갈 수 있을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지금 그 다음 달도 3월, 지금 이제 4월달 거래량도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2,000건 육박하는 모습 계속 나올 것 같아요.
3호 가든맨션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해운대자이 1차 25%,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15% 정도, 대연 힐스테이트 브루지오 30% 정도, 해운대자이 2차 1단지 거의 30% 조금 더 빠지는 모습.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요 최신축의 가격 8억 1천. 와, 저 프리미엄 예전에 붙었을 때 한 10억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었는데, 요때 했던 세대들이 좀 운빨이 좀 덜하죠. 2024년이 되어서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을 때 비과세를 좀 처리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되면은 생각보다 가격은 그렇게 크게 지탱받지는 못할 모습. 삼익빛이 8억 1천, 요거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35층이 8억 1천이에요. 고점 대비 30%밖에 안 빠졌죠. 요거 가격 7억 선에도 되고 더 낮은 층에도 거래되는 모습들 있었잖아요. 근데 30%인데 8억 1천. 그럼 저층은 뭐가 되지? 이런 느낌도 들고요. 대연자의 일부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등하는 모습들, 와, 덜 떨어졌네? 반등했네 싶어서 보면은 상당히 높은 층수들, 사람들이 더 웃돈을 주고 사던 모습들. 그래서 이 반등이 그전에 뭐 35%, 40%까지 떨어졌다가 요 반등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 말이 맞기는 맞아요. 로얄 다 팔렸네?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삼익빛이 7억 5천 선에 거래되는 것도 있고요. 오랜만에 나타나는 센텀 롯데캐슬 아파트, 나머지 대연자의 30% 이상 하락하는 것도 보이고요. 30이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모습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머지도 계속 30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오늘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근데 아파트 이름 맨날 똑같죠. 거래되는 아파트만 지금 여전히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래 좀 눈에 안 보이던 뭐 범일동 오션브리지 눈에 잘 안 띄던 것들도 거래가 나타났지만 결국 30% 하락. 포레나 동네, LG 메트로시티 매번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LG 메트로시티 40% 하락도 여전합니다. 이게 하락이 끝났는 게 반등하는 느낌 드나요? 느낌 살짝 들죠. 살짝 들었는데 이게 다시 대세 상승으로 굳혀질 걸로 보이나요? 여기서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15억 했던 아파트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 한 5억 정도 했던 아파트예요. 지금 여기에서 한 10억 5천 정도로 반등했어요. 그럼 내가 사서 11억 5천에 판다고 생각했을 때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은 5천만 원 정도 수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세금 배치하고 나면은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이 날아갑니다. 내가 먹을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방에 또 뚝 떨어져서 9억 5천 떨어져서 난 한 1억 정도를 그냥 날리는 거예요. 1억이 올랐을 때와 1억이 떨어졌을 때의 체감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1억이 떨어져서 아이고 머리야 하고 있는데, 야 그거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5억 했던 아파트인데 아직도 비싸라고 하면 이 사람 혈압 올라갈 거죠. 혈압 올라갈 겁니다. 30% 이상 25% 사직상용례가 여전히 30% 이상 20% 정도. 반등이 진정한 반등이 아니라는 느낌. 숫자 빠르게 쓰고 지나가는데요. 맞죠? 여전히 30% 이상. 이게 대세라고요. 지금 이게 거의 대세의 분위기. 20. 상대적으로 덜 떨어 보여주는 건데, 요거 지금 요 계층이 지금 4억 미만, 5억 미만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특례보금자리를 받는 주 계층이 지금 사는 아파트거든요. 와, 고점 대비 생각하면 그전에 생각도 못했던 가격이지만 많이 떨어졌지만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좀 우대 금리 받는 사람들, 혜택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 더 주고 뭐 5% 10%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뭐 쌤쌤일 거예요. 그렇지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W 오랜만에 거래 16억 7천, 고점 대비 10% 정도 올라가 있는 모습. 이전가 대비. 자, 나머지 가격들도 6억짜리가 3억 8천, 6억 4천이 4억 6천, 5억 9천이 4억 2천, 7억 1천이 4억 8천. 이거 뭔가요? 일부 반등이 나타나요. 살짝 그래프상에 보시면 살짝 반등도 있지만 다시 살짝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건당 거래대금 지금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3,000건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 2,000건 수준, 과거 2,000건 수준이면 이 수준이거든요. 물론 다음 달에 정말 한 3,000건 이상 거래량이 뚫고 나온다면은 저는 이제 부산 띄우기에 같이 동참해 드릴게요. 다음 달에 3,000건 이상 나온다면은 3억 미만 비중 반등해서 올라갈 거고요. 6억 이상 비중 지금 이것도 1, 2월 달 대단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분위기,
뭔가 달라질 것 같으면 하여튼 부산이 유행이 빨리 반응합니다. 유행이 빨리 반응해요. 작년 대선 이후로도 반응 왔었죠. 뭐 건수만 있으면은 이제 트라우마를 이제 좀 벗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 급등에 대한 트라우마. 내가 상대적으로 자산을 안 가지고 있었을 때, 현금을 들고 있었을 때,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현타원 왔던 사람들. 지금 반대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큰 모험을 하는 것은 또 그닥 이진 젠시티 계금 요 신고가들이 빵빵빵 쏟아져 나왔는데요. 층수가 40층, 42층, 48층. 그 외의 것들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2월의 거래량이 1월의 거래량을 벌써 뛰어넘었고요. 3월의 거래량은 보시면은 또 2월의 거래량에 조금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2월달이 가장 피크였습니다. 2월달 거래량 가장 피크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래량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억을 돌려줘야 되고 3억을 돌려줘야 되고 1억 5천을 돌려줘야 되고 여전히 돌려줄 돈이 많다. 계속 전세 가격 고점 대비 계속 하락하죠. 이게 지금 몇 개월째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을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2년은 더 지속될 거예요. 근데 금리가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게 또 2년을 더 지속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요인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집니다. 고점 대비 1.8억, 1.5억, 1억, 1.8억, 2억. 아유, 많이 빠집니다. 요것들도 계속 관심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최신축의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시면 1강자이 푸르지오 전세 가격이 2억 7천이에요. 요게 그나마 근래 금리가 좀 떨어져서 요렇게 반영됐을 텐데요. 만약 금리가 더 높은 상태였다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한 2.3억 요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가격에 곱하기 1을 하면 4.6억 정도 요 정도 매매 가격, 4.6억, 4.8억 이렇게 매매 가격 나왔잖아요. 다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연식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특정 인기 단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전세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세 가격은 그에 맞춰서 호응하지는 못하는 모습. 여기도 그래도 좀 전세 거래 양호합니다. 이 워낙 부산에 임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10% 정도 비중은 잡아먹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 통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비중 85%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4억 이상 거래량은 받쳐주지 못한다. 근데 근래 들어서 4억 이상 거래는, 아파트 매매 거래는 엄청 많았거든요.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높은 전세 가격을 받아놨다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정리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 상승 기대에 의해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혼재해 있는데 왜 그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팔까? 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하고 생각해보면 저마다 동상이몽.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10분 조금 넘어갔네요. 시청 감사합니다.